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희망 TV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 창업자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코로나가 끼친 영향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레이 달리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1975년 뉴욕의 아파트에서 브리지워터를 창업해 지금은 직원 1,500명의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로 키웠습니다. 12살 때 골프장 캐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롱 아일랜드의 평범한 소년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체계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만들어낸 접근법과 원칙들이라고 말합니다. 달리오 회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해 큰 수익을 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반복해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연구하면 패턴과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평소 지론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익을 냈던 사계절 포트폴리오 올웨더라 불리는 투자법은 주식, 채권, 원자재, 금 등에 나눠 투자하는 것으로 레이 달리오가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투자하자는 개념에서 출발했으며 주식 30%, 장기채 40%, 중기채 15%, 원자재 7.5%, 금 7.5%로 구성합니다.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적지만 변동성을 낮춰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장점입니다. 전염병의 영향력은 언제까지 갈까요? 이번 질병 사태는 2008년보다 복잡하다. 은행권이나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미국 전역에 걸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영업을 중단한 채 부채를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번 사태로 미국의 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치솟고 GDP는 10% 이상 감소하면서 그 충격이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대공황과 비교해 광범위한 글로벌 재조정은 3 내지 5년 걸리겠지만 그러나 인류의 위기 극복 잠재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저축률이 오를 것이다. 모두가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개인 기업이 다음 위기에 대비해 자금을 더 신중하게 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도 헬스케어로 옮겨갈 것이라고 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져도 필수 의료기기를 수입하지 않고 자국에서 제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급자족하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며 글로벌 공급 사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최근 시장의 눈길이 달러화에 집중된 가운데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수장이 코로나 사태 이후 달러화 가치 하락 가능성을 꺼내들었습니다. 기업 손실이 수조 달러에 달할 수도 있고 정부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달리오 회장은 이어서 재정 지출을 위한 막대한 돈은 국채 등으로 조달할 것이고 중앙은행은 전시 상황처럼 금리를 낮추기 위해 돈을 찍어대고 정부 부채를 사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2019년 7월 레이 달리오 회장은 패러다임 전환이란 기고문을 통해 중앙은행들이 통화량을 늘리고 각종 금융자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채권 같은 비현금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내려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금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네이버의 1년 시세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코로나 사태로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 돈풀기에 나섰지만 이 돈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당장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데 쓰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리오 회장은 결국 이번에 푼 돈의 비용을 나중에 누가 지불할 것인가, 즉 다음 세대에게 넘길 것인가, 증세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통화 재정 정책을 충분히 쓰지 않으면 경제 주체들이 무너질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국가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등 다른 기축통화 움직임에 크게 좌우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꼽는다면 바로 불황의 환율 급등 같은 외환 위기가 더해질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달리오 회장은 한국은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라며 위기를 잘 넘기면 이후에 더 큰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유럽 등은 기준금리가 제로이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지만 원하는 곳으로 충분히 돈이 가지 않는다. 또 채권이 부의 저장 수단으로서 가치를 유지할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실질 이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금 역시 안전한 자산은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기업 영업이익 등에 악영향을 주면서 현금 수요가 늘었지만 중앙은행마다 채권을 사들여 이자율이 하락하면 현금 가치는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달리오 회장은 세계를 침체로 이끌 세 가지 이슈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러가 지배하는 무역과 신용거래의 종말, 광범위한 부의 격차, 기존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힘을 꼽았습니다. 그는 바이러스는 사라지겠지만 이 세 가지는 계속 남아 국제적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하는 큰 실수는 최근 투자 성적이 좋다고 해서 좋은 투자처라 여기는 것이며 그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최악은 투자 자산의 가격이 급락했을 때 시장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전 세계 부의 총량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금융상품 종류와 국가, 통화별로 자산을 나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포퓰리즘은 1930년대에도 유행했으며 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는 인구의 비중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경제는 상위 40%의 가진 자와 하위 60%의 못 가진 자로 나뉘어 있으며 부의 격차 확대로 못 가진 자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사회가 포퓰리즘을 원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더 심해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재편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미중 가운데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계속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달러 수요가 많아 단기적으로 강세이지만 3년짜리 시간표로 본다면 금이나 다른 자산보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존 기축통화는 기준금리가 제로인데다 모두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고 있다. 반면 위안화는 아직 이자율을 낮춰 대응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투자국을 평가할 때 교육 수준, 시민의식, 신기술 창조 활용력 같은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아주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환 리스크가 높다는 약점은 있지만 한국의 뛰어난 세 가지 장점은 이 험난한 시기를 헤쳐나갈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어줄 거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미래에는 디지털화, 데이터, 휴먼 사고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이해력이 될 것이며 사용자 또는 개발자로서 디지털을 통해 소통하거나 사고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가 개인과 한국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와 희망 TV입니다.